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알려진 당태종이 과연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태종은 당나라를 건국한 당고조 이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연의 어머니가 한족이 아니라 선비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연의 아버지가 이병이라고 나릴변에 빛날 병한 그 이병이고, 어머니가 선비족 그 독고신의 넷째 딸 독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그 모계를 말하면 선비족이고 부계를 말하면 한족이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를 세운 국조 이연이 그 혈통을 따지면 절반은 한족이고 절반은 선비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연의 아들인 당태종 이세민은 그 부인이 장손씨입니다. 역시 선비족이었어요. 문덕황후라고 하는데, 그 선비족 장손씨가 13살에 이세민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3남 4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당고종 아닙니까? 그 당고종이 바로 그 어머니가 선비족 장손씨였던 겁니다. 그리고 당고조 이연의 어머니가 선비족일 뿐만 아니라 당고조 이연도 그 부인이 두씨인데, 두씨, 구멍 두자라고 그 한자가 있습니다. 그 두씨도 그 외조모가 그 선비족 우문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의 부인도 그 혈통을 따져보면 우문선비의 피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선비족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나라의 그 황제들의, 황실의 몸속에는 절반은 선비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나라도 역시 그 수나라를 건국한 것은 문제 양견 아닙니까? 그 양견이 그 황후가 문헌황후인데, 그 문헌황후가 역시 선비족의 딸입니다. 그 수양제가 북주 시대에 거기서
아주 높은 벼슬을 했는데 수문제가 그 북주가 선비족이 세운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족이 세운 정권인데 거기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독고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비족 정권 하에서 뭔가 벼슬이라도 하려면 선비족하고 결혼을 하고 선비족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제 양견이 어려서는 선비 이름을 썼고 성도 선비성을 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비족으로 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비족 실세인 독고신의 7째 딸에게 수문제 양견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가를 잘 가서 처갓집 덕분에 수문제 양견이 북주에서 출세를 했고 그 바람에 이제 그 부인 덕분에 나중에 그 북주의 실세가 되어 가지고 북주를 멸망시키고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고조 이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 역시 당고조 이연 집안도 그 선비족이 세운 북주 그 시대에 선비족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큰대자 들야자 대야시로 성까지 바꿨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창씨 개명을 하라고 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친일 세력들은 거기에서 벼슬이라도 한 자리 할 사람들은 전부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에 귀화해서 성을 바꾸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이 수문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비화했고 또 당나라의 그 고조 이연의 집안도 선비족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성까지 바꿨어요. 그 선비성이 대야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고조 이연의 아버지가 이병인데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독고신의 넷째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고신의 7째 딸이 수문제 양견의 부인이 돼서 문헌황후가 됐고 독고신의 넷째 딸이 당고조 이연의 어머니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문제 양견의 부인이 당고조 이연의 이모가 되는 겁니다. 수문제는 이모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문제가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 이모부와 이모의 특히 이제 자기 어머니가 수문제 문헌황후의 언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덕에 당고조 이연이 어머니 선비족 독고씨 덕분에 출세를 해서 이제 뭐 여러 자사, 뭐 유수 이런 아주 요직을 역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고조 이연이 나중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자기 어머니 때 독고씨의 선비족 독고씨의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출세를 했고 나중에 그것이
당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는 선비족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권 과정에서도 배후에서 선비족의 그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을 했고,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혼인을 통해서 당고조 이연의 어머니가 선비족이고, 또 이연 자신의 부인 부씨가 우문선비의 피가 섞여 있고, 당태종 이세민의 부인이 또 선비족이고, 당고종 이치는 또 장손 황후 선비족의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황실의 몸속에는 한족의 피와 선비족의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50%는 선비족의 피고 50%는 한족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절반은 한족이고 절반은 선비족인 거죠. 수나라,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한족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한족 정권의 상징인 수나라, 당나라가 순수한 한족이 아니라 사실은 절반은 선비족이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왜냐? 한족들은 그러한 사실이 감추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 기록에서 가능한 한 그것을 밖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문헌에 감추어진 내막, 속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한족들이 상당히 취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이라든지 주울레라든지 이렇게 역사 지식이 있었던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런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 이웃 나라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사실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족, 서이족, 선비족, 흉노족, 조선족, 고려족 여러 다민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순수한 한족 혈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족 문제를 가지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지도자들이 주로 공학도들 아닙니까? 역사 지식이 부족한 데서 온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아니, 동북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조선족을 소수민족이라고 한다면 이 결국에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느냐 하면 선비족이 결국은 그 뿌리로 올라가면 조선족이거든요. 선비족이 뿌리로 올라가면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북주시대, 선비족이 세운 나라 북주시대에 그때 유명한 학자가 유신입니다. 유신이
이제 그 선비족 모용 선비가 있어요. 모용 선비가 연나라를 세웠죠. 모용황이. 그 모용황의 그 후손에 모용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비문을 쓰면서 선비족의 시원은 고조선이다. 고조선이 건국을 했고 그 뒤에 그 후예들이 선비 국가를 세웠다. 이런 기록이 그 비문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비라고 하는 그 선은 조선의 선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낮을 비자는 뭐냐? 가령 원래 훈족을 흉노라 하고 그 흉노의 노자는 노예 노자는 중국인들이 그 멸칭으로 갖다 붙인 것이지 원래 민족명이 아니잖아요. 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민족명은 고조선의 선족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낮을 비자를 붙여서 선비라고 그 비자를 이제 갖다가 비칭을 붙인 겁니다. 선비족이 조선족이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1500년 전에 모용은 비문에 선비의 뿌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족 기록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근데 북주는 선비 국가였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고 오늘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이룩해야 되는데 역사 문제를 가지고 동북공정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말썽의 그 소지를 남기게 되면 동북아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제대로 올바로 아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당태종의 몸에는 선비족, 조선족의 피가 절반이 흐르고 있고 또 한족의 피가 절반이 흐르고 있는데 조선족을 선비족을 소수민족이라고 하고 한족을 주체민족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다 같은 부모인데 누구는 소수민족이고 누구는 주체민족이고 그게 이 지혜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올바른 역사, 동북아의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중국인들에게도 올바로 알려줄 바른 역사를 일깨워줄 의무와 책임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